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할 게 이제 첫 진도인데요. 우리 아마 제가 1월달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1월달은 우리 기본 내용만 핵심만 설명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3, 4월 이렇게 내용을 쭉 이렇게 펼칠 겁니다. 펼쳐서 다시 우리 5월, 6월은 다시 뭐 했습니까? 예, 시험 나올 건 쭉 설명할 거니까 하여튼 지금은 보니까 3, 4월은 보니까 내용을 쭉 펼쳐서 수업할 거니까 오래 보시면서 우리 지금 내린 거 프린터 있죠? 프린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1페이지 있는 여기에 뭔가 우리 필기 있죠? 필기할 내용 대신 그거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더 넘어가 보니까 과거에 7회 때부터 우리 29회까지죠. 나왔던 기출문 쭉 이렇게 다 만들었었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중간에 갈로를 딱 해놓고 두 개 딱 해놨다고 그죠?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주로 뭘 보는가 하면 요 말 아니면 틀린 말 항상 그 반대 그게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볼 때 저기 그 내용 볼 때.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여기 책자로 나올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요번 주 다음 주가 여기 프린터 나갑니다. 나가고 다음 주 책자로 다음 주는 책자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우리 이미 먼저 우리 기본 내용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책 진도 가겠습니다. 가는데 자, 책에 있는 3페이지 가 볼까요? 1장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3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거에 났던 출제표가 있죠. 출제표가. 그래서 매년 대충 몇 개 나옵니까? 3개 정도 시험 나온다 그죠? 3개 나오니까 이거 꼭 공부하실 건 어디를 공부하는가 하면요. 자, 우리 총론은 여기 3개 나올 건데 우리 1장은 그냥 넘어가셔. 1장 시험은 잘 안 오니까. 주로 나올 게 2장, 3장, 4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장이 뭔가 부동산 개념. 자, 우리 부동산 개념이거든요. 그죠? 2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2장이 책에 예, 18페이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2장 제목이 뭔가 이겁니다. 부동산 개념. 3장이 뭐 있는가? 3장 가봐. 3장 보니까 예, 부동산 분류. 그다음 4장 가보니까 부동산 특성이 있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장마다 한 문제 시험 나올 건데 이 중에서 100% 공부할 건 뭐냐? 얘를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거. 이건 100% 시험 나오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2장과 3장은 우리 나오는 확률이 한 80% 정도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요 둘 다는 거의 매번 시험 나오지만 가끔 보니 한 번 안 나올 때가 있어. 안 나오면 결국 여기서 1장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 실제 우리 시험 날 확률이 한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2장, 3장, 4장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걸 완벽히 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 남고는 앞에 1장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개론 과목은요. 여기 있는 1장을 모른다 해서 2장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별개에 있는 파트는 항상 공부할 때 달락달락 끊어서 공부하셔야 되지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공부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1장 따로 2장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우리 그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프린터 내용을 먼저 하고 관련된 있는 문제 풀고 다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체킹할게요. 할 때. 자, 일단 우리 1페이지 갑니다. 맨 앞에 프린터. 네, 1장은 이겁니다. 부동산 학에 대한 개관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이런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을 왜 할 것인가 하는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잘 알자면 지금 우리 잘 알자면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뭐죠? 결국 이 말은 나 부동산 공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자, 그런데 우리 각각의 학문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죠. 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또
또 철학이란 과목이 있어. 법학이란 과목이 있고 민법이란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이 왜 나왔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요. 그 관련돼 있는 학문 자체 나올 수가 없다고. 그죠? 경제학이란 과목, 민법이란 과목, 우리 공법이란 과목은 그 관련돼 있는 분야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준 학문이 뭐냐고 이게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현재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뭐 있냐? 꽤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죠. 토지가 부족하다, 땅값 올라간다, 그다음 투기 문제 발생한다, 또는 토지가 현재 잘못 이용되고 있다, 또 한 명이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땅이 왜 부족할 것인가? 땅값이 왜 뛸 것인가? 왜 투기 문제 발생할 것인가? 등등이 문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달에 있는 땅이란지 무인들은 절대 문제 발생할 리가 없다고. 왜? 인간이 개입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하게 된 궁극적 목적이 뭐냐 또는 종국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 목적이다. 즉 같은 말이 뭔가 하면 결국은 관계를 갖다 말 목적입니까? 개선시킬 목적이 뭐냐?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연구 대상 이렇게 쓴다고. 그럼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뭐 있습니까? 활동 이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시는가 하면요. 원래 부동산 학은 절대 한국에서 맨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뭐 있습니까? 원서. 이 원서가 일본 넘어서 한국 넘어왔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한마디로 부동산하고 뭐 있습니까? 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서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 공부하는 방식 첫 번째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우리 절대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지 말고 이 자체 벌써 번역서니까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먼저 번역해서 뭐 있습니까? 대충 그 개념 파악해서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있죠. 요 키워드를 갖다 먼저 키워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아마 지난 1월달 제가 쭉 수업할 때 주로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제목 이제 다 공부했거든요. 제목씩 답이 다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무조건 어떤 용어 나왔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교할 때는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의 어떤 내용 딱 나오면 그 반대 B가 먼저 기억하시라 B를. 그래서 항상 A 관련돼 있는 시험을 딱 내면요. 틀린 말은 무조건 요 B에서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요 두 개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야 된다. 중요한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 공부할 때 무조건 책을 읽든 문제를 보든 항상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라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중간 부연 설명 내가 절대 보지 말 필요 없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절대 이건 안에 있는 글자 한 개의 분명히 장난칠 목적 아닙니다.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다른 말 딱 집어넣게 돼 있다 항상. 그러니까 요 A 말을 집어넣으면 A 대신 B의 말을 딱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 중간 본선 싹 버리고 있죠. 무조건 이렇게 아주 핵심 키워드 있죠.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아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보시면서 첫 번째 보니까 요 두 개 용어 보니까 처음 보는 용어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얘 비교할 때 생긴 결국은 활동이야.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앞에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 활동 많이 들어본 용어도죠. 들어본 용어인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있는 모습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앞에 책상이 있다, 또는 칠판이 있다, 또 뭐 앞에 도로가 있다,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있는 자체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현상. 그러면 활동이라는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움직인다, 변화한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게 말 안 되는 것 같아.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다만 땅의 어떤 형태가 변화한다 이 말 뜻이에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농지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또 이게 주거가 보니까 공장 바뀌었다. 또 평당 10만 원 되는 게 50만 원 뛰었다. 다 이게 뭐예요? 몽땅 다 활동. 다시 볼까요?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땅이 500평 있다. 요 있는 자체 모습이죠. 여기 뭐라고요? 현상이에요. 그 결과 이 땅에다 15층짜리 상가 건물 짓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걸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어제 변하는 모습이지. 이게 활동이라고. 그 결과 15층짜리 상가 건물 들어서 있다. 들어서 있는 상태지. 이건 뭐요? 현상이고. 여기 있는 4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 이용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부동산 이용하는 거지. 곧 이게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그런 개념 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활동이란 건 뭐냐 결국은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의 매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 여기 활동이라고. 그러면 활동에 대한 이 키워드 딱 세 개 아닙니까? 인간, 부동산, 행위.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응? 요게 제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곧 이게 활동이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둘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냐? 결국은 이거지. 그죠? 아니, 결국은 뭐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하니까 결국은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항상 시험 나면 얘만 시험 나 이건 시험 안 나온다고. 다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혹시 활동에 대한 설명을 딱 내놓고 틀린 말은 요 말 대신 이런 게 들어오겠지. 그죠? 요 개념 정도.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실제 한번 봐볼게요. 우리 프린터 한 장 넘어가서 있죠. 어디를 보는가 하면 3페이지 5-1, 5-2, 5-3이 있어요. 자, 우리 프린터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요 1-1, 1-2가 나오면 이건 같은 문제예요. 근데 2로 넘어가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같이 묶어보시라고. 그래서 5-1번 보니까 이게 26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 여기 묻는 거죠. 자, 5-2번 가보니까 쭉 설명돼 있어. 그 설명돼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인간은 무조건 활동이야. 그래 가셔야 돼요. 5-3번은 보니까 자,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직 측면이 뭐냐 물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사실은 거기 숨겨져 있어. 그 속에 의사를 결정 이게 누가 하는 거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뭐요? 활동. 이래 보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다는 이게 딱 세 개 패턴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래 보셔야 돼요. 현재 부동산 학이랑 감을 한 목적은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때 뭐 있습니까? 자, 결국은 이 문제 해결 방식은 현상이란 내용과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자 다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네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란 쓴답니다. 그래서 이념이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첫 번째,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할 것. 두 번째, 반드시 형평성 있게 분배할 것. 그렇지만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모든 걸 행한 데서 합법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의 논리에 맞춰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 돌라 이런 말 뜻이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시험 날 건 요거밖에 없어. 연구돼서. 그리고 자 이거 이외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의 3대 측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 이 말은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에 그게 세 개 과목을 합친 거다 이 말 뜻이에요. 뭘 합친냐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을 보니까 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와 그 다음에 법이 있죠.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요렇게 해서 합친 과목이 곧 부동산 학이다를 보시라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부동산이 뭐냐면 무조건 기술 경제 법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학문적 성격.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마 실제로 여기 있는 일장과 시험 내면 거의 답은요 여기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학문 성격에서. 자 가볼게요. 이제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지. 그래서 원래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지 반대 단편과학은 아니겠다. 그죠? 종합이란 말이 결국은 짬뽕이죠. 짬뽕 같은 말이 뭐냐 결국 이게 응용이다. 그죠? 응용이지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순수과학은 아니더라. 또한 야지 중요한 건 사회과학이 될 것인가 자연과학이 될 것 묻는데 이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는 인간이 개입해서 어떤 연구해주는 학문이 사회과학이고 그거 자체 어떤 학문만 설명하는 자연과학이거든. 현재 보니까 보세요. 인간이 개입한 것만 지금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분명히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분명히 자연과학은 아닐 것이다. 또한 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문은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었다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론적인 학문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어겼을 때 반드시 뭐 있어요? 어떤 법적 제재가 있거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 규범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 자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런 학문의 성격이 있지만 이걸 굳이 암기할 때 여기 이 5개를 보지 말고 나 같으면 이 반대 뭐 있습니까? 요거 3개 만기하겠다고. 이게 아니면 몽땅 다 이속에 들어올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시험 안 내겠지. 그죠? 눈에 보이니까. 아마 내면 요거 아니면 요걸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학문적 성격을 딱 묻거든. 절대 뭐 있습니까?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은 아니더래 보시라고. 자 이게 시험 엄청 많이 냈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프린터 보니까요. 프린터에 3시리죠. 3-1부터 3-4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면 내용이 어려운 거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니까 3-1번 보니까 자 공부하실 때 있죠. 내용을 다 읽지 말고 핵심만 가시라고. 3-1번 부동산 학원 중간 설명 다 버리고 경험과학이 더 핵심이에요. 그죠? 3-2번 보니까 부동산 학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응용과학이 더 가시라고. 3-3번 보니까 부동산학은 쭉 갔는데 얘는 뭐 있습니까? 응용과학이지. 3-4번 보니까 마찬가지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얘는 분명히 틀린 말은요. 항상 여말땅내 순수 이 말 무조건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올 게 뻔해 사실은 문제가. 그래서 우리 항상 개론 과목은 공부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 말은 거예요. 핵심만 쭉쭉 그냥 따라가세요. 실제 우리 그렇게 시험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 세 번째 공부할 거. 자, 접근 방법. 요거 할 거예요. 그럼 접근 방식 우리말로 번역하죠.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 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래 묻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1차 과목의 개론과 뭐가 있죠? 민법, 2차 공법 등의 축이 있다죠. 자, 우리 공부 방식이 분명히 다 틀릴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요거 한 놈 작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둘 다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몽땅 다 이렇게 뭐 있습니까? 하루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 틀리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공부할래 묻는 거예요. 하는데 원래 부동산은 세 개가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완벽히 끝내고 요거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요 두 개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요거 세 개를 전부 묶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대한 방식인데, 자, 요건 기본서 보면 기본서 갑니다. 자, 기본서 가보니까 예, 저기 있는 5페이지. 기본서 5페이지 보니까 밑에 접근 방법이 있다. 그죠? 1번 분산식 D장 가볼까요? 2번 중점식, 3번 보니까 종합식, 네 번째 보니까 법 행태각이죠. 법률적, 그 다음에 5번 행태각, 6번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딱 두 개 마시면 돼. 종합식이란 말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마시면 돼.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 분산식이 뭐냐? 여보세요, 이런 겁니다. 원래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개, 즉 기술 경제법이 다 혼합돼서 발생한다. 항상 문제가. 근데 분산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중에 기술 파트는 얘가 연구하는 거야. 응? 법률 파트는 얘가 연구한다. 경제 파트는 얘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가지고 기술 경제 이 법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일관성이나 똑같은 결론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분산이에요. 중점은 이 중에 한 놈만 작살내는 거야. 무조건 하나 파는 거예요. 경제만, 기술만 이런 거라고. 근데 분산이든 중점은 가장 큰 맹점이 있죠. 아까 설명드린 이 말입니다. 동일한 문제 가지고 마지막 나왔던 결론이 다 똑같냐, 다 틀리더라.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종합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식은 뭐냐? 좋다. 이 어차피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기술 경제 법이 혼합돼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 해결할 때 여기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을 조금 모아서 독립된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학에서 뭐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자고. 이게 다른 말로 종합식 말 뜻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여기 첫 번째 이겁니다.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연구할 때 비록 이게 기술 경제 법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있지만 그걸 각각 분리해서 연구하지 말고 이걸 하나의 학문에서 다 합쳐서 하나의 학문에서 연구해 본다는 거예요. 즉 그럼 결국 이 말은 종합이라는 말 뜻이 그죠? 제일 먼저 뭘 종합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합친 거지. 뭘 합쳤는데? 그 합친 대상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합친 게 보니까 기술과 경제와 법을 갖다 뭐야? 하나를 묶었어. 묶었다 이게 뭐냐? 체계화 또는 시스테마 또는 뭐 있습니까? 복합해서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에서 연구해 보겠다. 이게 부동산학이라고. 그러면 따라서 결국 뭐 있어? 우리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나왔냐 그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 부동산 관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묶여서 나온 게 부동산이구나, 학이구나. 이거 파악할 목적이지. 실제로 일반인이 여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로 어디 관심 있냐 보니까요. 자, 이겁니다. 집 살 때, 집을 살까 말까 했을 때, 집을 살 때 싸게 비싸게. 팔 때는요. 분명 이런 데 분명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할까 말까 분명 이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더라. 의사결정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보면 아까 보니까 살 때 집을 살 때는 굉장히 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의사결정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뭔가면 자신이 이윤 극대화요. 화려해서 행동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 보니까 알겠지만 자, 책 볼게 이제 다른 걸 읽지 말고 6페이지 종합식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말은 진짜 하여튼 속도는 더럽게 긴데 알맹이는 딱 도망갔어. 응?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면 우리가 책에 설명돼 보니까 이 말입니다. 야, 얘 때문에 독립돼 있는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나왔네. 그 말 뜻이고 그 책에서.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합식의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그다음 거기 종합식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의사결정론적 접근방 보시고 6번에. 봤죠? 거기 핵심이 뭐 있습니까? 자기 이용 극대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에 있는 문제 4-1, 2 요거 두 개 할 겁니다. (4-1번) 딱 가서 있죠. 무조건 뭘 보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키워드 이거야. 이거 나 있지. 그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요. 얘는 중요한 게 요걸 여기 보고 그냥 그대로 종합치면 안 돼. 뒷말이 중요하다고. 요걸 각각을 분리해서 한다 쓰면 이건 분산식이에요. 기술 경제 부분 뭐 있으면 특정한 측면만 한다 이건 중점식이라고. 표현 자체가. 그 종합이 결국 뭐요? 요거 묶은 거지. 그죠? 묶었다, 복합했다, 체계화, 그다음에 시스템화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왔을 때 이게 뭐라고? 종합입니다. 그걸 구분하시라고. 그 장난 거의 안 치겠지만 혹시 장난침으로 칠 수 있어요. 기술 경제법을 딱 내놓고 뒤에다 뭐 있습니까? 각각을 분리해서 연구한다 쓰면 분산식. 특정한 측면만 가지고 연구한다 쓰면 중점식. 이걸 세 개를 묶었다 나오면 종합식 이렇게 가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꼭 공부할 때 요거 두 개 같이 가셔야 돼. 문제에서. 그다음 밑에 있는 4-2번 가보니까요. 쭉 보면 알겠지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윤 극대화 나 있지. 이 말 나온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됐죠? 과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딱 세 번 나왔습니다. 15회 때 우리 일본 제가 그 해찰 다시 나왔습니다. 26회 때 그다음에 19회 때 세 번 나왔었는데 어쨌든 얘를 공부할 때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좀 아시라고요. 항상 얘를 공부할 때 키워드 있죠. 이걸 따라가시라고. 이 말로 하면 종합이란 말 합친 거지. 항상 합친 대상이 뭐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죠? 내용을 다 읽지 말고. 자, 일단 요거까지 봤으면 다시 우리 안 한 게 이제 앞에 있는 1-1, 1-2 요거 안에 있습니다. 1-1, 1-2 해보세요. 이제 문제. 1-1은 핵심이 뭐요?
그죠, 그죠? 부동산 학원, 종합 응용 사회학. 이거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학원. 요 과목 나있지. 요 말. 이 말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는 거예요. 1-2번도 쭉 보시면서 뭐나 했습니까? 내용 다 읽지 말고 부동산 학원, 종합, 응용, 사회학 이 말이 핵심이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안에 있는 글자 한 개 따지지 말한 거예요. 핵심 키워드 뭐니 이거 마시면 되니까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자 2-1번 해보시고 2-1, 2-2는 일반 상식입니다. 참고로 2-1번은 절대 틀면 안 되겠다. 그죠?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은 현대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학문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부동산은 개론 나 있잖아. 그죠? 2-2번은 뭐 있습니까? 네, 부동산은 여러 학문과 이런 거 아닙니까? 기술, 경제 등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학문적 성격이 있더라. 즉 짬뽕 과학이다 이 말 뜻이지. 이게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다라고 이게 1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세 개 아닙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연구 대상이 뭐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활동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학문적 성격은 꼭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예, 접근 방식은 두 개만 종합식과 그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만 정리하시는데 자 다시 프린터 맨 앞에 1페이지 갑니다. 거기서 우리 밑에 있죠. 박스 안에 제가 테마가 총 8개 있거든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 공부할 그 6번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1번은 뭔지 알겠죠? 박스 안에. 그죠? 자, 이 부동산은 인간과 부동산에서 발생했던 문제 해결에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다. 그 다음 2번은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정의는 그냥 넘어갑니다. 3번 연구 대상은 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학문적 성격 나있더죠. 5번 보니 뭐 있습니까? 접근 방식은 종합식과 의사결정론 접근 방식인데 무조건 종합식은 기술, 경제, 법이 먼저 나와야 돼. 나오면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종합, 합친 거지. 합쳤다 이게 뭐냐? 체계와 시스템화, 그다음 복합 이런 말 나온다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식 항상 뭐 있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 이 말 나온다고. 그다음에 예, 이념은 크게 3개 있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자, 잠시 제가 이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편하다고요. 여러분 공부할 게 꼭 하실 게 뭔가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트 있지. 노트를 정리하시라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 애들은 이건 뭔가 하면 제가 만든 제 거 이건 제 거.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떤 노트를 딱 만들지. 만들면 이거 분명히 자기게 되거든요. 만들 때 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수첩 같은 건 좀 손에 약간 버거운 때 약간 조금 큰 수첩이 있어. 우리 큰 뭐 노트 하지 말고 해서 이렇게 이 길쭉하죠 수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딱 펼쳤을 때 여기다 쭉 핵심을 적으시라고. 적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내용을 다 적지 말고. 자, 우리 지금 했던 것 중에 뭐 있으면 중요한 건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현상 뭐가 있죠? 활동 키워드 뭐지?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것만 쭉 핵심을 적어 놓으시라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학문적 성격에서 이걸 쭉 적는 거야 이렇게. 내용 상세 적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은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에 있는 테마를 하면 각각 이 개론 가면 각 테마가 총 이게 48개 테마거든요. 테마가. 그 한 개 테마마다 뭐 있습니까? 한 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테마를 딱 해서
좀 여유 있게 쓰시라고요. 여유 있게. 그럼 나중에 어떤 추가할 내용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위에는 비워넣으시라고 항상. 윗장에는. 왜 그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요. 희한한 게 어떤 문제는 계속 틀려. 계속. 그 왜 그런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하고 실제 책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절대 수정 안 되거든, 메모리가. 그래서 아예 틀린 점을 아예 적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아마 40페이지 좀 넘게 떠죠. 넘으면 요거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마다. 근데 큰 노트하면 이건 시간 날 때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시험책은 이제 10월 달 또는 9월 말 되면요. 그때는 거의 하루에 과목을 2개, 3개, 3개 과목을 띄내야 된다고. 그러면 요 40회 되는 거 이거 아마 우리 그때 가면 이제 오전, 오후, 저녁에 있으면요. 한 3시간 또 4시간 책 한 과목 띄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40회 이건 한 2시간만 다 볼 수 있거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근데 이 기본서 가지고 우리 한 4시간만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야 이게. 그때 가면요. 우리 보통 10월 때 되면요. 이틀 만에 책 전체를 다 본다고. 이틀 만에. 3과목씩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 본다고. 아마 우리 10월 달 가서 우리 일주일 정도면요. 아마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공부하는 거의 맘먹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한 시간 아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좀 힘든데 한번 딱 만들죠.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다고요. 왜? 내가 다 써봤거든. 내용 다 보시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하시라고. 비록 제가 이런 여기 노트 형태를 만들어줬지만 이거부터 압축시켜야 돼. 그래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단 철저하게 각 내용마다 옆에 페이지는 꼭 적어놔. 왜? 모를 때 그 페이지 찾아가야 될 거야. 기본서에. 자,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부터. 모든 과목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게 굉장히 이게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런 걸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체킹합니다.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4페이지. 자, 컨 2번. 학문적 성격. 우리 분명히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 아닙니까? 사회각이 뭐니, 응용각이 뭐니, 그 안에 있는 내용 알 필요 없지. 그거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목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 보니까 1번 사회각, 2번 경험각, 3번 응용각, 4번 규범각, 5번 종합각.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아는 내용 읽지 말고. 그 다음 2절 부동산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분산식 통과, 뒷장 중점식 통과, 3번 종합식 접근방식 있는데 자 잠시만 우리 분명히 기출문제 있는 종합식에 대한 설명이 나 있었지. 그죠? 기출문제에서. 근데 책에 있는 거 설명이 있는데 분명 기출문제 있는 거 설명과 책에 있는 설명이 분명히 다른 거 아니 지금 보니까. 그죠? 다시 우리 기출문제 가보세요. 기출문제 아까 보니까 프린트에 종합식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 어디 있습니까? 4-1 그죠? 1. 자 이거 보세요. 책에 있는 본문 내용과 기출문제 문제 있는 내용이 다르면 무조건 기출되어 있는 문제 내용에 따라가시라고. 왜냐하면 항상 우리 출제할 때 무조건 출제표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 내용은 누구 책 몇 페이지 때 다 쓰게 돼 있어. 근거가. 우리 책은요. 어떤 뭐 이 저작권 어떤 시비 때문에 책에 저작권 안 걸리게 해서 뭐 자꾸 어떤 자기 식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던 무조건 기출 문제 내용과 그다음 본문 내용 다르면 기출 문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래 가시라고. 하여튼 종합식은 무조건 우리 책에는 볼 게 없지만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기술, 경제, 법 나오고 뒤에 이 말 나와야 돼. 시스템, 체계와 복합 이런 말 나온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의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첫째 줄 중간에 있죠. 이윤극대화에다 줄 거 넣고요. 이윤극대화. 자, 5척의 7페이지 연구 1번 연구 분야 이건 알 필요 없이 안 나와요. 자, 뒷장에 보니까 8페이지 연구 대상은 둘째 줄 뭐 있습니까? 예, 활동과 현상이 있다 있죠. 그래 보시고 우리 거기서 중요한 건 1번에 부동산 활동이 있죠. 활동의 갈로 1번 마시면 돼. 갈로 1번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 있습니까? 중간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있으니까 인간이 이 말 나와야 돼. 예, 그거까지만 하세요. 자,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갑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예, 저기 뭐 있습니까? 16페이지 큰 5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3개 있죠? 효율성 뭐요? 형평성, 합법성. 내용 다 보지 말고 효율성, 형평, 합법성 보시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한 테마. 자, 좀 쉬었다 이제 18페이지 있는 2장 할게요.